요 사업이 지금 우선 협상자가 하나 컨소시엄입니다. 하나 컨소시엄인데 지금 실시 협약이 아직입니다. 작년에 이제 우선 협상을 하고 작년 말에 협약식이 열릴 줄 알았는데 아직이다. 이게 올해도 안 열린다. 협약식이 내년까지 밀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급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서둘러서 착공을 한다 해도 2024년 말쯤에는 착공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거 착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 그럼 그동안 주경기장 쓰나요? 목동간 주경기장 아마 지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2024년 말에 착공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런 상황이면 좀 어렵다. 아직 실시 협약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앞서 제가 돔구장은 폐쇄형이 유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개폐형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근데 지금 개폐형으로 갈지 폐쇄형으로 갈지 아직 확정된 게 없다 그럽니다. 개폐형으로 갈 수도 있어요. 변수는 그냥 돈을 어느 정도 조달을 할 수 있느냐. 조달이 안 되면 구단들이 낼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제가 오늘 다룰 겁니다. 과연 LG하고 두산이 잠실돔을 짓는데 돈을 낼 여력이 있느냐. 낼 의지가 있느냐. 내려고 하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LG와 두산은 공이 잠실돔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낼 의지가 있다. 그리고 상당히 그 의지가 강하다. LG뿐만 아니라 두산도 그렇다. 물론 그룹의 규모만 보면 LG가 크죠. 하지만 두산도 강한 마음이 있다. 또 개폐형으로 하기를 양 구단은 원하고 개폐형을 위해서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냥 지으면 2천억, 2천 몇백억인데 도움이 아니고 도움을 짓게 되면 4천억, 5천억, 개폐형을 짓게 되면 500억이 더 든다, 700억이 더 든다, 1000억이 더 든다. 그래서 6천억까지 간다. 누구는 7천억까지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돈을 상당 부분 LG 그리고 두산이 투자를 하고 싶다. 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제가 취재를 조금 했습니다. 취재를 조금 했고 취재원이 그럼 누구냐? 너의 내피셜인가? 너 아는 사람인가? 동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취재원은 제가 밝힐 수 없지만 분명히 취재를 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제가 취재를 좀 한 부분이고 명확하게 말씀해. 야구부장이 그래도 아무리 야구계 원티어 레카지만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 잘못 들으면 잘못 들은 걸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의 진위까지 파악을 못하지만 있는 그만 말씀을 꼭 드린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로보님 야구장에 왜 그런 큰 돈을 쓰지 그러시는데 큰 돈을 쓰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합니다. 레미레리님 구장 따로 쓰면 안 되나? LG 팬이신지 두산 팬이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LG하고 두산은 같이 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 진짜로 제가 나름은 요건 좀 취재를 했습니다. 양 구단 공이 투자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시도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알고 있고 대체 구장은 원래 처음에 고척에 한 팀, 목동에 한 팀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가 그렇게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LG가 됐든 두산이 됐든 고척, 목동 가면 이게 입장 관중이 팍 줄 게 뻔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향후 이걸 좀 쓰려 그러잖아요. 야구장으로 당장 좀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실시 협약을 발표도 안 했다니까요. 그 내년에 한다는데 하반기에 상반기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 언제 시작을 하는 2024년에 착공을 시작한다는데 착공이 조금 더 늦을 수가 있다. 하지만 돔구장은 지금 현 야구장 부지에 생긴다. 그 야구장 부지가 가장 중요한 부지다. 그리고 양옆으로 5승급 호텔이 들어서고 앞에 또 4승급이 들어서고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잠실 마이스의 핵심은 바로 돔구장입니다. 개폐형이 될지 폐쇄형이 될지는 아직 모르고 구단들은 폐쇄형보다는 이왕 하는 거 개폐형 쪽을 조금 더 원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일주일 넘게 좀 취재를 조금 했고 관건은 참 돈이 되겠죠. 그리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사실은 대만이 가장 무섭대요. 아시안게임에 대만이 무서운 이유가 이번에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한 8명 정도 나오는데 트리플 A도 있고 더블 A도 있고 리그 중단을 안 한 이유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때 선동열 감독하고 KBO 정우찬 총재가 국회 불려갑니다. 야단 맞았습니다. 떳떳한 금메달입니까?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리그 중단하고 젊은 선수들 내보내겠다. 전력이 처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안게임에 리그 중단을 안 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김현중 거의 99%죠. 99까지는 안 되고 한 90? 상당히 높다. 그래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지금 일본의 실업팀들, 사회인 야구 실업팀들 투수도 상당히 좋은데 대만이 제일 부담스럽다.
제가 밑자락 까는 느낌이 좀 있죠. 야, 금메달이고 밑자락 까는 느낌이 좀 있지만 우리 대표팀이 지금 사실은 만신창입니다. 이정우 선수 부상, 구창모 선수 부상, 교체 가능성도 있고 김영준 선수는 2군에 있고 주전포수인데 강백호 선수는 심적으로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직도 2군에 있고 이거 제대로 되겠냐? 여하튼 이제 소집이 한 달인데 열흘이면 대체 멤버 발표할 건데 그죠? 아무튼 걱정이 좀 돼요. 걱정이 되고 APBC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그죠? 요 어린 선수들 나가는 데인데 11월 16일부터 도쿄에서 하는데 요 주축 멤버는 바로 지금 우리 아시안 게임 멤버들이 그대로 가는데 박성인이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 금메달 못 따면 또 난리 날 겁니다. 팬들. 야 아시아에서도 메달 못 따냐? 구책님 아시안 게임 별 기대 안 됨. 안녕님 요점이 뭐예요? 요점은 바로 대만이 무섭다. 우리 금메달 따놓은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자.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 뽑히기만 하면 병역 혜택 받은 줄 아는데 혜택 받는 것은 김칫국이다.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자. 이겁니다. 금메달 과연 가능할지 그런 얘기도 좀 있으셨고 HR님 금메달 못 따면 상무가 1군 최강팀 될 듯. 구창모 대체 선수 발표는 9월 초입니다. 9월 초에 대체 선수 발표를 할 건데 구창모 선수가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키움이 롯데 상대로 지금 수입을 해버렸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제일 난리 난 팀이 두 팀입니다. 탈꼴찌 경쟁. 하나랑 삼성이 난리 났어 지금. 하나가 3년 연속 꼴찌잖아요. 이번에 꼴찌하면 안 돼. 안 하고 싶거든. 근데 지금 난리가 났어. 삼성은 창단 이후로 꼴찌가 없는 팀이에요. 꼴찌 되면 진짜 저는 삼성은 후폭풍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폭풍은 몰라도 삼성의 후폭풍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탈꼴찌 경쟁이 하나 삼성이 엄청 지금 난리가 났고 이제 키움이 이렇게 수입을 할 줄 아무도 몰랐네. 롯데가 내심 2승 1패가 무조건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키움이 이게 후라도 선수도 내려보내고 휴식으로 갔고 대체 선발 내고 야 했는데 아니야 다 졌네. 난리가 났어 지금. 키움이 지금 돌풍을 탱킹 선언에 그냥 바로 3연승.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키움의 홍원기 감독은 탱킹 싫어. 홍원기 감독은 우리 꼴찌 못해 이거예요. 꼴찌 못한다. 힘내겠다. 조항리님 부장님 라이브 방송 처음 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제이슨아님 기아도 5등 땅으로 마무리한 김종국 감독 성공이라 봐야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김종국 감독을. 이종훈 스노우볼. 손호공님 롯데 얘기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하면 엄청 더 열받으실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롯데 얘기 조금 해볼게요. 지지된 부분을 좀 해보고 롯데에 제가 좀 높으신 분하고 얘기를 조금 했는데 솔직한 이야기도 조금 들었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롯데가 키움과의 1차전에서 한현희 선수 올려가지고 역전 홈런 맞은 거 이거 충격이죠. 근데 나갈 선수가 이윤복 한현희 정도밖에 없었는데 한현희 선수 나가서 박살났습니다. 근데 역전 홈런 맞은 거 충격. 그 전에 SSG 상대로 수입을 한 것도 굉장히 놀라웠는데 필승조가 굉장히 연투를 하게 됐잖아요. SSG 상대로 수입하다 보니까. 근데 불펜이 어려운 상황인데 서튼 감독이 키움 선발이 1차전 맥킹이 선수인데 대량 득점 안 노리고 번트 막 대더라고요. 던질 불펜이 없는데 1점 내면 이길 수 있냐고. 여하튼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최소 2승 1패 내심 수입도 가능하다 봤는데 충격이다. 3차전은 롯데 입장에서 롯데 관계자들도 이거 너무 충격이다 그랬어요. 어제 경기. 일요일 경기는 너무 충격이다. 뼈 아프고 쫓아가면 뭐합니까? 못 이겼는데 그래서 사실 롯데가 8월 내부 목표가 다시 5할 -2로 만들자 했는데 어려웠다. 영나님 충분히 내가 더 열심히 했어. 감사합니다. 영나님 감사하고 그래서 5할에 -2가 8월 내부 목표인데 어제 이겼으면 -2 됐겠도 그쵸 졌죠 어제 -4입니다. 자 한동희 선수를 왜 올렸느냐. 한동희 선수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열흘 돼도 안 올릴 거라고. 근데 13일 만에 올렸어요. 2군에서 홈런 치고 이거 홈런 쳤다 4할을 쳤다. 예전부터 그렇게 치던 선수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야수 상황이 최악이란 말이에요. 노진혁 선수 피로도가 막 쌓입니다. 안치홍 선수 손가락도 베스트가 아니에요. 구드름 선수가 아팠던 햄스트링의 반대쪽이 또 아파요. 근육이 타이트해서 지금 100%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동희 선수를 좀 빨리 올렸어요. 빨리 올렸는데 근데 문제는 저는 한동희 선수를 6번에 그렇게 좀 집어넣은 게 좀 잘못됐다. 기대 안 한다 그러면서 6번에 왜 넣어요? 기대 안 하면 8번으로 넣어야지. 최강 지금 정월 대보군이 있는데 한동희 선수 앞에 그렇게 좀 찬스가 잡히니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죠. 너무 그냥 조금 느슨하게 이제 하는 부분이 있죠. 나균환 선수 얘기를 잠깐 해보면 나균환 선수 공이 예전 같지 않고 포크볼 타점이 굉장히 낮아져서 커트가 됩니다.
근데 패스트볼 위력이 조금씩 살아나는 거는 뭐 플러스고, 심재민 선수는 내부적으로 평가가 나쁘지 않아서 당분간은 5선발 대체로 뛰고 조금 이닝이 길면 한인희 선수가 뒷받치고 막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롯데의 올해는 어떤가? 전력 보강. 뭐 지금 4년 계약을 한 선수들이 많지만 올해는 꽝이다. 완전히 F다. 올해 뭐 유강남, 노진혁 선수 뭐 이거 막 F까지 그렇지만 D 마이너스 정도 되는 것 같아. 이걸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좋다고 볼 수 없고, 한희희 선수도 FA로 잡았죠. 또 박세영 선수도 BFA 단연계약. 박세영 선수 BFA 단연계약은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구창모 선수 계약에 비하면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계약이었고, 또 유강남, 노진혁 선수도 데려올 때 좋아했잖아요. 잘 데려왔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올해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남은 40경기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쉽다. 근데 문제는 롯데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요. 롯데그룹 지금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기대가 엄청 커요. 조바심을 좀 내는 게 있습니다. 그룹도. 그러니까 쪼우는 거지. 그리고 초반에 또 너무 잘했잖아.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좀 롯데그룹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룹의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 롯데가 5위를 못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 박살나는 거지. 사장, 단장, 감독 모두 일단은 딱 판단 이렇게 딱 서는 거예요. 도마 위에 올라가는 거지. 야단을 맞느냐 안 맞느냐. 5강 5위까지 안 간다 그러면 다 날아갈 확률이 높죠. 사장님은 모르겠어요. 뭐 사장님 본인도 그룹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나머지 분들도 본인들이 뭐 5위를 못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계속 남아 있겠다 절대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도 어렵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룹도 굉장히 투자를 해줬고 올해는 어떻게든 성적 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룹 입장에서는 해줄 만큼 해줬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룹에 조금 제가 또 안타까운 거 하나는, 요거 해주면 바로 되냐 롯데가? 그러니까 국영수 다 20점 30점이야 지금 100점 만점에. 수학과였는데 국어도 올라가고 막 영어도 바로 올라 그러진 않는다니까. 조금 시간은 걸릴 거예요. 조금 더 장기 투자도 필요합니다. 롯데 그룹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롯데 그룹에서 그랬답니다. 이번에 이렇게 투자하면 우리 SSG 이길 수 있겠죠? 이런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조금 나왔대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건 뭔 소리냐고, 어떻게 이기냐고, 그런 이야기도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기대하는 건 좋은데 너무 좀 기대치는 높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은 조금 어렵다. 책임질 사람들이 있어요. 자,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과의 3연전은 뼈 아팠죠. 그 전에 왜 반등 분위기를 탔는데, 타격도 살아나고 2위 SSG를 3게임을 다 잡았는데, 근데 꼴찌한테 3게임 내주고, 그것도 후라도 선수 휴식 주고 대체 선발 나온 그 키움한테 또 졌어. 야구가 이런 의외성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벌써 끝났나? 야구가 끝났나? 근데 지금 5위, 6위 승차 없는 5위, 6위하고 한 게임 반입니다. 야구 끝난 거 아니잖아요. 40경기 남았어요. 그러면 40경기 남았는데 지금 4위, 5위 하면 무조건 그냥 끝나나요? 40경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롯데가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다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가능성이야 있어요. 40경기 남았고 5위, 6위하고 한 게임 반. 충격파가 크지만 지금은 추스리는 게 중요한데, 벌써 내부에서 뭐 누구를 뭐 어떻게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뭐 없지는 않아요. 왜냐? 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최악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근데 지금은 일단 충격파가 크지만 어떻게 추스리느냐가 중요하고, 지금은 최선을 다할 시기입니다. 40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판단을 받겠죠. 제가 이제 5할 책임론 때 되면 한다. 5위 책임론 책임지울 겁니다. 근데 때 되면 할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때까지 내부의 목소리들이 조금 더 하나가 될 필요 있다. 지금 너무 소모적인 논쟁만 너무 많다. 서로 간에 소모적인 논쟁. 다 불만이야. 전부 다 불만이야. 이야기들을 보면 다 자기네들은 자기 얘기만 해요. 아이, 뭐, 들어보세요. 그냥 이렇고 저렇고. 네, 일단 타격 사이클이 바닥을 조금 친 것도 있고, 뭐, 부상 선수들이 좀 돌아온 것도 있고, 아직은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은, 매우 답답한 야구라니까 팬들도 속이 엄청 열이 좀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책임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 도전을 이야기하고 악착같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그 다음에 평가받아야죠. 뭐 골프에서 뭐 그런 뭐 장갑을 벗을 때까지 알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까지, 지금은 좀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그러니까 팬들은 야단치실 수 있어요. 야, 이 씨발 지랄같이 하는구나. 두더지님, 현 롯데 분위기상 김태형 감독 교체 가능성 없나요? 왜 없겠습니까?
가능성이 있죠. 후보군 중에 한 명이죠. 내년에 김태형 감독으로 하자. 지금 와서 보니 롯데는 출발부터 엉망이었습니다. 가당석 꿀단지 맞습니다. 감독님 롯데 4위 할 때 이러고 어이 달려라 잠주왕님. 롯데 4위 할 때 처음이야 이때 댓글에 롯데 4위 유한TV님 김태형 맞는 주의. 그만큼 김태형 감독은 인기가 좋다. 달리고 우째 롯데 선수들만 피로도가 심한 건지 그런 감독 안 바뀌나 윤유님. 5위 못하면 감독 바뀌죠. 5위 하고 나도 감독이 계속 갈지 안 갈지는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도전을 이야기하고 악착같이 승리하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될 때예요. 롯데도 그렇습니다. 어느 팀이나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평가할 시기는 옵니다. 때가 되면 5, 4, 3, 2, 1, 땡 하는 그 순간이 와요. 지금은 땡 순간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벌써부터 막 싸워. 야, 끝나지도 않은데. 선수들이 피곤합니다. 제발 좀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지금은 힘을 좀 하나로 좀 모을 필요가 있다. 내부적으로. 조금 그런 게 안타까워요. 다들 불만이야. 뭔 불만들이 이렇게 많어. KT 이야기 좀 할게요. KT가 마이너스 14에서 플러스 12. 뭐야. 플러스 26을 달성을 한 거야. 5할 승률. 이건 기적이다. 이건 미라클 맞아요. 네티즌님 롯데 팬들 좀 심한 것도 있는데 KT 못할 때 이강철 감독 롯데였으면 버틸 수 있었을까? 그런 얘기를 잠깐 우리 이제 어떤 후배가 잠깐 저한테 그 이야기 했었어요. KT하고 NC는 팬들의 어떤 막 집중 야단치고 환호도 큰데 그거는 또 몰라 이 사람들이. 집중 야단 때문에 많이 더 힘들어서 막 이러는데 그 부분은 못할 때 야단을 덜 맞으니까 좀 더 올라가는 거 있지 않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려면 프로야구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관심이 있어야죠. 야단 치는 게 행복한 거죠. 조금 더 지나면 야단도 안 칩니다. 무관심한 거야. 1할을 치든 2할을 치든 그 선수가 1군에 있든 2군에 있든 신경도 안 쓰면 그거로 끝난 거야. 프로팀은 그거로 끝난 겁니다. 휘치님이 한동희 야구보다 우리가 더 가혹하다. 참 얌얌님이 KT 코시 진출 시 업셋 가능성 상당히 업셋 가능성도 높다. 업셋 가능성 그 높다는 게 50% 이상이 아니라 원래 한국 시리즈 직행이 LG가 지금 한다고 보고 7경기인데 한다고 보고 80% 이상인데 그러면 20%인데 KT가 올라가면 그 20%보다도 조금 더 높다 이 말입니다.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그리고 KT가 올라오는 거에 엄청 지금 많은 어떤 감독님이 저한테 야, 이 KT 분위기 장난 아닌데 KT가 올라오면 LG가 엄청 쫄겠는데 LG 입장에서는 SSG가 훨씬 수월하지 KT 올라오면 힘들겠는데 왜냐하면 벤자민 엄청 좋았잖아요. 그죠? 7월에 엄청 좋고 8월에 좀 주춤한데 그래도 뭐 앞선 경기 잘 던지고 코에바스는 8월에 뭐 이거 거의 미쳤어. 엄청 잘해. 고영표 선수 보통은 조금 8월 9월 되면 힘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떨어져도 고영표야. 떨어져도 고라고. 그리고 엄상백 선수는 가면 갈수록 이렇게 그래프가 우상향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KT가 오면 LG가 조금 많이 좀 야 긴장도 할 수도 있을 거다. 물론 LG의 저력이 강력하고 올해 LG는 달라요. 초강력이야. LG가 초강력이야. KT랑 붙는다 하더라도 저는 뭐 LG가 만약에 한국 시리즈에서 두 팀이 이런데 SSG가 우리 얘기를 좀 빼놓은 건가? 이러면서 바로 올라올 수 있고 NC도 구창모 선수가 9월에 와서 저 왔어요 이러고 막 던져. 막 던져. 저 안 아파요 이러면서 막 던지면 그럼 뭐야. KT가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 누가 알았냐고요. 돌강철 다이아몬드 강철이야. 뭐야. 돌강철 이렇게 잘할 줄 누가 알았냐고 맨날 욕하다가.